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주제 이제 조우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한번 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발전 전망이랑 최근에 발표된 다양한 또 정보들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지역 사진이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 조호는 여기 말레이시아 반도 남부에 위치한 주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테두리가 있는 곳이 조호주고요. 말라카 옆에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주입니다. 거의 면적은 이제 보신 것처럼 19,000제곱킬로미터, 경기도 면적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되는 크기고요. 그 중에 저희가 통상 조호바루로 불리는 지역은 여기 빨간색 화살표 쳐놓은 이쪽의 좁은 지역이 조호바루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호바루는 조호주의 주도고요. 조호주의 민족 구성은 이제 중국계가 33.6% 정도. 그래서 말레이시아 전체 민족 구성비에서 중국계가 22% 정도 되는데 조호주가 타 지역 대비해서 중국계 이제 말레이시아 내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조호바루 지역에서는 중국계 비중이 더 올라가고요. 그만큼 여기 조호바루 쪽은 이제 중국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계가 대부분인 싱가포르 사람들 또는 또 중국 본토인들도 그렇고 소비나 관광이나 또 이주, 이민 목적으로 오기에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사진은 조호바루 시티센터 지역이고요. 아까 빨간색 화살표 표시되어 있던 조호바루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다 건너편 보이는 곳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이 좌측에 보이는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에 보이는 것이 코즈웨이 링크, 싱가포르로 넘어가는 다리 쪽이고, 이 다리 안쪽에 바로 싱가포르로 넘어가는 기차, 버스, 그리고 뭐 또 자가용 타고 넘어가는 이민국들이 여기에 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조호주 전체 인구가 약 376만 명인데 그 중에 조호바루 이 좁은 지역 인구만 약 103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곳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 조호주 내에서도 조호바루를 포함해서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칸다 말레이시아라는 경제특구 지역의 지도입니다. 이 이스칸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핵심 개발 프로젝트인데 여기 조호바루를 둘러싼 조호주의 구역들을 이제 각각 존으로 나눠 가지고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스칸다 프로젝트 목적은 동남아시아 중심 신허브 도시를 만드는 건데 8가지 중점 추진 경제부문 두고 각 존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칸다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지역은 면적이 2,200제곱킬로미터로 싱가포르의 거의 3배 정도 크기 달하고요. 지금 이 존 안에만 인구가 지금 현재 200만 명 이상 초과해서 조주 전체의 절반 이상 인구가 여기 이스칸다 말레이시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여기 A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조호바루 지역이고요. 이 조호바루 지역은 이 조호주의 중심 비즈니스 지구고 또 역사적으로 주도로서 싱가포르와 왕래하는 모든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랑 이어지는 코즈웨이 링크를 중심으로 해서 쇼핑몰, 이민국 터미널, 그런 교통 인프라랑 이제 상업지구가 같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 A 지역에 가장 많은 인구가 또 밀집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싱가포르 넘어가는 코즈웨이 링크입니다. 이게 한 1km 정도 되는 다리고요. 이 다리 타고 싱가포르로 넘어가는데 현재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 통상 하루에 30만 명 정도가 조호랑 싱가포르 사이를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호와 싱가포르를 잇는 버스, 기차 같은 대중교통들이 이쪽 A 지역 센터에 밀집되어 있어서 이쪽에 가장 많은 통행량을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시티센터 위치하고 있는 시티스퀘어 쇼핑몰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조호로 딱 도착했을 때 내리는 이제 이민국 터미널과 바로 붙어있는 쇼핑몰이라서 굉장히 많은 소비를 흡수하는 조호바루의 대표적인 쇼핑몰 중에 하나고요. 여기는 조호바루 지역에 최근에 생긴 쇼핑몰인데 타픈몰입니다. 여기 이케아랑 같이 붙어 있고요. 또 어린애들이랑 같이 방문하기 좋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트랙션이랑 또 젊은 취향에 맞는 브랜드들, 또 이케아랑 같이 시너지가 나서 현재 조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핑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조호바루 인도네시아 사이를 잇는 그 페리 터미널이 있는 버자야 워터프론트 호텔 지역이고요.
존 듀티프리 지역이라고도 불리고, 또 바닷가 라인으로 클럽이나 펍 같은 것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주말이나 이럴 때 싱가포르 사람들이 넘어와서 많이 찾는 그런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다음 여기 지도의 B지역. B지역은 이스칸다 푸테리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 또 조호바루 부동산으로 굉장히 또 많이 소개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 B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 교육,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또 발전시키고 있는 신도시 지역입니다. 말보로 래플스 같은 조호에서 제일 수준 높은 국제학교들이 들어와 있고, 또 아시아 최초 레고랜드, 푸트리 하버 같은 그런 관광지도 개발돼서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콜롬비아 병원이나 글렌이글스 병원 같이 외국계 종합병원들이 유치돼서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칸다 프로젝트 B지역에 위치한 세컨드링크 다리입니다. 여기가 푸트리 하버에 있는 푸트리 하버 페리터미널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인도네시아 섬으로 페리로 또 왕래가 가능합니다. 여기도 B지역의 메디니에 위치한 아시아 최초 레고랜드입니다. 이스칸다 푸테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깨끗한 생활 환경이랑 아이들 데리고 오기 좋은 시설, 또 굉장히 수준 높은 국제학교 또는 어학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젊은 학부모님들이 또 많이 선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이스칸다 푸테리에 있는 에듀시티고요. 여기 에듀시티는 그 해외 수준 높은 단과 대학들을 한 단지 안에 유치를 한 건데, 일부 대학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2년 또 영국에서 2년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영국 학기를 받는 그런 트위닝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토로 진학하는 것보다 훨씬 초반에 저렴한 학비랑 생활비로 시작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레고랜드 옆에 위치한 싱가포르계 종합병원 글렌이글스 병원입니다. 유사시에 우리나라랑 비교해서도 부족하지 않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또 조호바루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상의 C지역은 탄중 플루파스 항구 포함해서 조호의 대표적인 무역 항만 중심 지역이고요. 여기 D지역은 파시로고당 산업단지를 포함한 산업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중화공업단지 같은 것들이 여기 D지역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세나이 국제공항 포함해서 교통과 물류 허브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나이 국제공항은 조호 어느 지역이든 20분에서 40분 정도 거리로 이동할 수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고, 한국과 진에어를 통해서 직항으로 왕래가 가능한 공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칸다 말레이시아 지역의 이 존 안에서는 빠져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이 D지역에서 더 우측에 있는 또 석유화학단지를 크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세나이 국제공항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칸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여기 경제특구 전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2025년까지 해당 지역 내 인구를 300만 명 달성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GDP 성장률 8% 수준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 거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국제학교를 계속 유치하고 또 수준 높은 외국계 종합병원 유치하는 것들, 바로 그런 게 그 일환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조호는 최근에 저렴한 생활비, 또 쾌적한 생활 환경이랑 다양한 국제학교 선택지로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이민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스칸다 말레이시아 주목하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보겠는데, 첫 번째로 일단 이스칸다 말레이시아 여기 경제특구 지역이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014년 이후로 평균적으로 5에서 7% 사이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제조업이랑 서비스업 부문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빠르게 신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2010년부터 5년 사이 전체 인구 성장률이 거의 12% 기록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손꼽히게 빠른 인구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지리적인 특성인데, 조호바루는 싱가포르와 가장 가까운 관문 도시입니다.
말레이시아 관광객 수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싱가포르 관광객들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위인 인도네시아 대비해서 4배 이상 그 차이가 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2019년 기준으로는 1인당 명목 GDP 63,000불로 세계 10위 수준을 기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소비, 휴양 등 목적으로 이제 조호로 들어오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규모 고급 쇼핑몰들이 잇따라서 오픈하면서 조호바루가 외국인들이 살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환경을 갖게 되었고요. 또 외국인들의 수준에 맞는 몰들이 계속 생기고 소비 도시로서 매력도 점점 부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과 이민자들이 조호바루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조호바루 RTS랑 싱가포르 MRT 연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호는 싱가포르의 이제 관문 도시로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또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RTS 프로젝트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조호에 싱가포르가 통하는 2개의 다리가 있는데 하나는 시티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코즈웨이 링크, 나머지 하나는 B 지역, 이스칸다 푸테리 지역에 위치한 세컨 링크 다리입니다. 기존 이제 대다수 인프라랑 주거 지역들이 A 지역인 조호바루 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고 조호바루 시티센터 코즈웨이 링크가 항상 이제 B 지역보다 붐비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직장을 구하면은 이제 조호바루 사람은 말레이시아 대비해서 3배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일을 하러 가는 조호바루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조호에서 돈을 잘 버는 축에 속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조호바루에 훨씬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주말이면 소비 또는 뭐 레저 같은 걸 하러 오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조호랑 싱가포르 사이에 이제 기차가 있는데 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버스는 굉장히 대중적인 교통수단이지만은 그 통과 절차가 좀 번거롭고 차량이 좀 정체되면은 이동 시간에 변동이 좀 크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RTS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호바루 시티센터 지역이 포화 상태인데 이 버스랑 기차 이민국 옆에다가 싱가포르 그 MRT랑 연결되는 경전철을 하나 더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철은 1시간당 최대 10,000명씩 수용이 가능하고 현재 기차랑 달리 싱가포르 도착해서도 이어서 바로 싱가포르 MRT로 각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서 교통수단이 없거나 또 시간이나 비용 부담으로 제한적이던 여러 가지 교류를 더욱더 활발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RTS 개통하면 지금 이민국 통과나 또 차량 정체 소요되는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어서 조호에서 싱가포르 중심 마리나베이 같은 곳도 3-4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을 보시면은 싱가포르의 각 지역, 각 존별로 평균적인 이제 부동산 가격을 나타낸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싱가포르 북단에 있는 여기 초록 색깔, 이게 조호바루랑 맞닿아 있는 우드랜드 지역을 포함하는 곳인데 여기는 싱가포르에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입니다. 낮다고는 해도 기본적으로 조호바루의 제일 시티센터의 가장 비싼 곳 대비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최소 3배 이상 이제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RTS가 뚫려서 싱가포르 내에서 MRT 타고 이동하는 거랑 조호에서 MRT 타고 가는 거랑 그 차이가 많이 좁혀지게 되면은 이 정도 부동산 차이의 가격 차이의 괴리도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일간 조호랑 싱가포르 간 통행량이 약 6만 건 정도고요. 조호에 있는 이제 다리 2개로는 그 통행량을 사실 충분히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RTS 연결되면 싱가포르 사람들이랑 싱가포르 기업들도 조호 쪽으로 훨씬 유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조호바루 사람들이 싱가포르 진출해가지고 또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상승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앞으로 조호바루에게 호재로 다가올 부분이 싱가포르 북부 조호바루 접경 우드랜드 지역인데, 우드랜드 지역이 싱가포르 비즈니스 중심 지구에서는 상당히 먼 지역으로 싱가포르 내에서 부동산 가격 등이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싱가포르 개발국에서 지금 해당 지역을 창조 경제 특구로 개발해서 앞으로 또 새로운 경제 중심 지역으로 조성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쪽에 지금 조호 바로 그 건너편에서 보면, 바다 건너편으로 보면 이미 대규모의 연구개발 단지 공사를 거의 70% 이상 끝낸 게 조호 바로 편에서 바로 보일 정도로 이미 그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호랑 바로 이어지는 접경 지역이 또 크게 개발이 되는 게 조호 바로 부동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호재가 될 거고요. 또 최근 이슈로는 홍콩 사태 때문에 지금 약 30% 이상 금융자본들이 싱가포르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계 종사자들도 싱가포르로 이동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 진행은 그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은 더 가속화가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장기적으로 물결 효과가 발생해서 조호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소득자들이랑 자산가들이 이렇게 대거 이동함에 따라서 싱가포르의 기존 중산층들이 많이 밀려 나오면서 조호 지역에 또 들어오게 될 거고, 싱가포르가 접근성이 좋은 조호 바로의 부동산들은 상승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사람들 또는 싱가포르 영주권자나 싱가포르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조호랑 왕래할 때 싱가포르 이미그레이션 통과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고, 또 혹시나 그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의 유효한 비자, MMTH 같은 장기 체류 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이스칸다 말레이시아 개발청에서 투자 유치 일환으로 그 자동 클리어런스 시스템을 이미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이 상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양국을 왕래하실 때 비자의 여권에다가 도장을 찍거나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그냥 그 여권 보여주고 바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왕래가 앞으로 더욱더 간편해지고요. 또 해당 시스템 유지한 채로 RTS까지 완공되면 이 차량 정체에 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민국 수속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또 말레이시아에 그 유효한 비자 취득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싱가포르인들의 이제 조호 부동산 투자 주요 프로필이 대부분이 이제 골프나 레저, 휴가, 뭐 이런 상시 방문용의 별장 같은, 아니면은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해서 월세를 창출하는 이제 투자 목적,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RTS 개통되고 싱가포르 중산층들이 싱가포르 주요 지역으로 실질적인 출퇴근이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이 되면은 기존 투자 목적이 확대가 돼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실거주용으로 이 조호를 투자처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조호 시티센터 지역이나 또 주변 지역 주요 인프라나 상권 개발이 워낙 활발한 상태라서 싱가포르 사람들 와서도 생활할 때 그 생활 수준에 맞게 또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추후 실거주 목적의 조호 부동산 투자가 계속해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각 산업별로 그 시장 규모의 변동도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라텍스 장갑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강도가 굉장히 뛰어나서 기존 천연 고무 장갑을 대체하는 원료가 그 MB 라텍스라는 원료인데, 이 말레이시아가 이 MB 라텍스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스칸다 그 존에서 그 D 지역에서 더 우측에 개발하고 있다고 했던 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 생산단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쪽에 말레이시아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류 처리나 생산 설비, 원료 수급 기반 능력 등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 자본들이 대규모로 공장 증설하고 또 진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이제 최근에 발표된 말레이시아 최대 그룹 페트로나스 화학이랑 우리나라 LG 화학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그 MB 라텍스 그 원료 생산 공장 건설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에 LG화학에서 건설할 공장이 2023년부터 생산 공정 진행할 예정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현재 지금 국내 LG화학 전체가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이 연간 17만 톤 규모인데, 이번에 조호에 들어오는 공장이 연간 20만 톤 규모 생산할 수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 생산량보다 더 큰 규모의 공장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내에서 그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뉴스고요. 또 해당 단지의 라텍스 공장뿐 아니라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초대형 기업들의 진출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싱가포르 화학그룹 캐몬이라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단지인 펜게랑 에너지 컴플렉스 단지인데요. 이 컴플렉스 단지에 34억 달러 규모 투자를 통해서 또 아로마틱스 공장 건설하는 것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단지가 이제 세계 최대 수준 화학 정유 단지로 발돋움하려고 주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마침 이 코로나 이후로 이 원료나 관련 제품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당 시장도 성장하면서 이쪽 지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공장들 진출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또 조 지역민들 전만 수입 증가나 또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다양한 이제 또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로 최근에 발표된 또 조 지역 대규모 개발 계획인데요. 스쿠다이 지역이라고 이스칸다 맵에서 A존과 B존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스칸다 워터프론트 시티라는 회사랑 싱가포르 MCC 그룹에서 합작해서 또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하기로 확정했고, 이렇게 지금도 활발히 조 지역 전체적으로 퀄리티 있는 상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아무래도 조로 이주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또 조의 쿨라이라는 지역, 공항 근처인데 쿨라이라는 지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현재 대규모로 공사하고 있고요. 그 공사 완공 시기에 맞춰서 또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 또 전반적으로 조 지역 도로망 인프라 개선 공사도 발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지역 발전 계획이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바로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지금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의 발전 방향이랑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가장 핫한 프로젝트 RNF 프린세스 코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프린세스 코브는 향후 7차 단지까지 예정되어 있는 초대형 주상복합 프로젝트고요. 1차는 분양 완료한 다음에 지금 완공이 된 상태고, 지금은 2차 단지 분양하고 있습니다. 1차 단지가 약 3,400세대, 2차 단지가 3,584세대고 2차 단지는 2022년 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린세스 코브 프로젝트가 좋은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치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프린세스 코브 프로젝트 위치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싱가포르가 조호바루를 이어주는 코즈웨이 링크 바로 앞에 이제 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뷰로 보시게 되면은 단지 위치가 보이는데, 이 다리가 바로 코즈웨이 링크고요. 이 건너편에 싱가포르, 그러니까 싱가포르와 조의 그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부터 싱가포르까지 1km 간격 두고 있고요. 중간층 이상부터는 사실 여기 바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의 야경들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전망이 나옵니다. 프린세스 코브가 매력적인 이유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프린세스 코브 가장 큰 매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입지입니다. 조호바루랑 싱가포르에 있는 여기 RTS 프로젝트가 당연히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시티센터, 이민국이 있는 지역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도 싱가포르가 연결되는 모든 교통 중심인 시티센터 지역이 앞으로도 더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프린세스 코브는 조호바루랑 싱가포르 간 기차역으로 650m 육교를 설치를 해서 입주민들이 도보 10분 이내로 RTS랑 기차랑 버스까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프린세스 코브 단지 거주민들이 지금도 싱가포르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게 자유롭고, RTS 개통 후에는 싱가포르 어디든지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을 실현을 하게 됐습니다. 또 기존 조호바루 상업 중심지에 위치해서 자체 조 내에서의 임대 실수요도 많은 지역이고요. 또 싱가포르에서 넘어오는 관광객들의 소비를 여기가 흡수하는 지역이니까 주변에 대형 쇼핑몰들도 같이 붙어 있어서 생활 편의성도 훌륭한 편입니다. 또 단지 내 대형 쇼핑몰 RNF몰 자체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단지 내에서 마트나 잡화, 또 의류, 식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싱가포르가 조호바루 국경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앞에 건물 들어올 일 없이 바다랑 싱가포르 야경까지 전부 다 향유할 수 있는 완전한 영구 조망이라는 점도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제일 대표적이고 직접적인 수혜인 RTS 개통이고요. 또 프린세스 코브가 그 독보적인 규모로 정부 승인을 받아서 단지 자체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기차 버스역으로 이미 6교를 만들어서 오픈을 했습니다. 추후 RTS 완공되면은 해당 터미널도 이 6교로 함께 연결이 돼서 단지랑 대중교통 핵심 터미널들이 연결되는 최대 수혜 프로젝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실제 모습이면은 프린세스 코브 1차 단지에서 이민국으로 바로 갈 수 있게 6교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이민국의 버스 터미널, 기차뿐만 아니라 여기 시티스퀘어, 꼼따 같은 대표적 쇼핑몰들도 이 6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게 실제 완공되어 있는 6교 사진이고요.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곳이 1차 단지, 이 위쪽은 1차 단지, 이 아래쪽은 RNF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루트를 보시면 여기 1차 단지 몰에서 6교를 타고 650m 거리, 여기가 이민국입니다. 또 프린세스 코브가 조그바로 제일 중심부에 위치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단지 내에서 다른 아파트에선 찾아볼 수 없는 좀 차별화된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호텔, 오피스, 공원, 해안산책로, 쇼핑몰, 마트, 영화관, 오페라 하우스, 수영장, 헬스장을 포함한 클럽하우스까지 모든 걸 이 한 단지 내에 갖추고 있고요. 이게 1차 단지에 있는 RNF몰입니다. 거의 300개 정도 상점이 입점 가능한 규모고 1, 2차 단지가 총 약 7,000세대, 그리고 앞으로 3, 4차 단지까지 입주되면은 여기 쇼핑몰은 더욱더 활성화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쇼핑몰에 이미 다이소나 또 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 서비스 포함한 다양한 레스토랑이랑 키즈 카페 같은 것들이 이미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 단지 앞에는 이제 싱가포르 이렇게 마주보는 곳에 1.8km에 달하는 해안 산책로가 펼쳐져 있고요. 이거는 1차 단지 4층에 있는 부대 시설층 사진입니다. 조호바루에서 단독 프로젝트 내 시설 중에서는 최대 규모고, 본도 내에서 사실 산책만 해도 충분히 운동이 될 정도로 넓고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2차 단지 부대 시설층 수영장이고요. 여기 8층 높이에서 바다랑 싱가포르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서 싱가포르 야경이랑 바다 전망이 함께하는 좀 럭셔리한 컨셉의 클럽하우스가 되겠습니다. 프린세스 코브 2차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게 말레이시아 최초 해안 오페라 하우스로 싱가포르에서 조호바루 올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조호바루의 첫인상과 같은 랜드마크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는 지난해 말 완공됐고, 여기 상가에 영화관이나 각종 고급 상점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현재 입점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이고요.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곳이 1차 단지, 그리고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곳이 현재 분양 중인 2차 단지입니다. 이 2차 단지가 2022년 초 이제 완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1차 단지랑 2차 단지 사이에는 셔틀버스를 추후 운영을 해서 이 셔틀버스 타고 이민국이나 아니면 주변의 그 큰 규모의 주요 쇼핑몰 같은 곳들로 입주민들이 편하게 왕래할 수 있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진은 2차 단지 착공 직후에 촬영된 사진이고요. 1차 단지랑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2차 단지 부지랑 이렇게 위치 관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0년 9월 현재는 2차 단지 골조도 지금 40층에서 49층 높이 올라가서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지금 2020년 8월에 찍은 현장 사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지어진 공정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각 블록별로 약간씩 이제 건설 공정률이 좀 다릅니다만은, 먼저 이제 건설 시작했던 이 우측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최대 높이인 49층까지 이미 골조는 다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공사장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타입 같은 경우는 B1-3동 H타입, 위치가 지금 이렇게 싱가포르 바다 방향 해안가에서 이 코너 쪽에 있는 유닛입니다. 그래서 한쪽 거실 발코니랑 안방에서는 싱가포르 방향, 그리고 작은 방에서는 조호 해협이랑 조호 시티뷰 전망. 보시면 이 첫 번째 사진이 그 발코니에서 보이는 싱가포르랑 바다 정면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건 작은 방에서 보이는 조호바루 시티 센터 지역과 바다 전망. 그래서 이쪽도 가장 전망이 좋은 유닛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도 정면으로 싱가포르 전망이 나오고 또 아래쪽으로는 2차 단지 럭셔리 클럽하우스 부대 시설 전망을 향유할 수 있는 B3-2동의 3베드룸과 2베드룸 전망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서 그렇고 여기 아래쪽이 나중에 수영장과 각종 조경이 완료된 부대 시설층이 될 거고요. 이쪽 정면은 싱가포르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귿자 마스터 플랜에서 이쪽 위쪽이 1차 단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싱가포르 방향이고,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전망 나오는 쪽이 이쪽 B3동의 전망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항공뷰로 보시면은 위쪽에 1차 단지는 쇼핑몰이랑 시내 쪽에 좀 더 가깝고, 2차는 바다랑 싱가포르 영구 조망 그리고 또 랜드마크 오페라 하우스 상가랑 같이 조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단지, 2차 단지는 여기 사실 옆으로 퍼져나가는 3차 이후 단지들보다 이제 시내나 이민국까지 그 접근성이 더 좋고, 또 랜드마크인 호텔이랑 오페라 하우스 같이 조성되기 때문에 1, 2차 단지가 프린세스 코브 프로젝트 내에서도 더 좋은 입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 접하는 곳이 2차 단지고요. 이게 2차 단지 마스터 플랜입니다. 건물이 전체 49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쪽 오페라 하우스 옆에 있는 B1동만 5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7층까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둘러싸고 1층은 또 리테일 상가로 조성이 됩니다. 둘러싸고 디귿자로. 그리고 수영장이랑 국제학교 유치부 과정 포함해서 각종 이제 부대 시설들은 8층 높이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싱가포르 방향으로 향하는 남향 전망이 바다랑 싱가포르 야경 향유할 수 있는 베스트 전망이고요. 지금 현재 분양가 같은 경우 위치에 따라서 전용 면적 평당 1,000에서 1,30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기존 대비해서 약간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유닛들도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몇몇 유닛들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게 B1-3동 H타입, 아까 공사장에서 뷰 보여드린 유닛인데 방 4개짜리 4베드룸이고 욕실 3개, 전용 면적이 41.2평, 그래서 가족 단위 거주에 적합한 타입입니다. 여기 거실 정면 발코니랑 작은 방 그리고 안방이 싱가포르 바다랑 싱가포르 전망 바라보고, 이 밑으로는 오페라 하우스 함께 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그 창이 나 있는 여기 작은 방에서는 조해협이랑 조바로 도심지 야경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이고요. 해당 유닛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같은 동 B1-3동 G타입입니다. 전용 면적 26.1평, 방 2개, 욕실 2개 구성되어 있고요. 모든 방이랑 발코니에서 베스트 뷰를 향유할 수가 있고, 또 구조가 넓게 잘 나와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유닛입니다. 해당 유닛 위치랑 전망이고요. 다음 B1-3동 M1 타입. 여기는 전용 면적 약 32평에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된 유닛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방이랑 거실에서 베스트 뷰 향유가 가능하고, 또 제일 좋은 위치에 있어서 발코니를 일부러 넓게 구성을 해서 전망을 더욱더 돋보이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코너 유닛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특별한 패키지인 GRR 패키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구매하시고 바로 입주하실 계획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적합한 프로모션입니다. 이 GRR은 Guaranteed Rental Return의 약자로 일정 기간 이제 건설사가 보장된 임대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자기들이 직접 임대 관리하는 패키지입니다. 프린세스 코브 같은 경우는 완공 후에 풀 인테리어 기간 추가 1분기를 가져간 다음에 그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보장 임대 기간 가져가고, 해당 기간 연 임대 수익률을 최대 금액 5.5%로 보정해주는 패키지입니다.
여기 프로모션으로 바로 입주 이제 신규 공급이 많은 완공 초기부터 이제 5.5%라는 높은 수익률로 이제 안정기에 다다를 때까지 보장해주면서 또 해당 기간 동안 RTS 개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더 안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고요. 이 프로모션 같은 경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B1-1동만 해당이 되고 또 완공 후에 2년 동안은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린세스 코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입주를 하지 않고 좀 더 초반에 안정적으로 이제 임대 수익만 받다가 나중에 입주를 하실 계획이시거나 추후에 그 RTS 개통 시점까지 좀 안정적으로 기다리실 분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GRR 프로모션 추천 유닛이고요. 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H1 타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페라 하우스랑 싱가포르 바다 전망 또 도심 전망까지 그대로 확보가 가능하고 가격은 또 B1-3동 대비해서 많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가격이랑 전망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선택지입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이쪽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제일 앞쪽에 있는 4베드룸 대비해서 가격이 약 1억 정도 차이 나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저렴해지면서도 여전히 전망은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많이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G타입, 여기도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랑 오페라 하우스, 바다 전망 전부 다 향유하면서 아까 그 제일 앞에 있는 동보다 더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동 위치고요. 그러면은 오늘 2시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이후에 꼭 카톡에서 유원 인터내셔널 찾아주시고 전화 상담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유원 서울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